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로몬스TV 제77회차 오늘이 2월 말입니다. 네, 이제 오늘 2월 말 마지막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것을 하게 될 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성경 구절이지만 야훼께서는 물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다, 그런 말이 그 성경에 써 있네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현실을 빗대어서 여기에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요새 수혜가 하도 크게 나니까 생각이 들어서 잠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제 과거 북한과 만주 여기를 보면은 또 그리고 재작년에 중국 엄청난 수혜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극심한 가뭄. 북한의 경우로 보면 이제 왜 이제 그런 얘기가 되냐면 북에서 서울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엄청난 수해가 나는데 그때 그 전에 북에서 항상 서울 불바다론을 얘기 많이 했어요. 평양 수해가 나서 평양이 다 떠내려고. 또 중국은 또 그런 속설이 있죠. 장강이 넘치면 왕조가 바뀐다. 중국의 왕조가 바뀔 때는 항상 장강, 양자강이죠. 거의 넘쳤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설이 있는데 재작년 보면은 청도에 청도라 청도에 20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불과 수시간 동안에 내려가지고 샨사댐이 붕괴되는 소문도 있었고 엄청나게 물이 산과 들을 그냥 휩쓸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뭄이 왔죠. 우리나라는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4대강 사업이 끝난 뒤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피해가는 곳은 유일하게 섬진강인데 이 강은 4대강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참 수해도 별로 아닌 땅에 살고 있다, 복받은 땅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또 홍수가 나면은 중국이나 북한처럼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심하게 됩니다. 사실은. 또 근데 북에서 그 피해가 심하게 난 이유는 관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네요. 근데 비가 2000mm, 3000mm씩 오면 관계 사업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다 떠내려가죠.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비 맞아 죽는 게 사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원래는 이제 그 원리는 지구온난화로 아주 피해가 지금 세계 전체가 다 피해가 크죠. 막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저희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 그런 반성하라는 얘기겠죠. 해보면 이제 죄짓지 말고 살라,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죄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보통 얘기로 들리지가 않네요. 미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평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이 강해지면은, 중국이 통일된 강한 나라가 되면 북방민족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겨났죠. 나중에 진시황제가 통일했을 때는 만리장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일세는 만리장성 밖으로 쫓아내니까 서진을 하게 되죠. 북방민족의 대표 흉노니까 흉노가 이제 서진해서 게르만족의 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로마족을 멸망시켰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 시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설 때만 해도 한사군이 설 때 있죠. 그때는 한사군 이제 고조선이 망하고 위만조선이 망하고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했죠. 한사군을 물리치고 고구려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또 수가 일어나고 당이 일어나니까 또 그들이 우리 잘 되는 꼴 보기 싫어 또 멸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려 백제가 망하고 신라는 속국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당이 군벌로 절도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당나라가 망하죠. 민족 단록된 나라고 망하니까 송나라는 군대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문약해져서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북방민족이 다시 일어나요. 원나라, 금나라, 요나라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려시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중국의 간섭을 안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면 그때가 우리는 마음대로 이제 살던 시절인데 북방민족 힘이 미치지 않고 전쟁이 한 번도 끊이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이 다시 이제 명나라가 되죠. 몽고족을 물리치고 원나라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이제 조선이 쓰는데 조선의 그 위화도 해군으로 최영 장군의 반열도 이성계가 왕조를 바꾸죠. 예. 그래가지고 조선은 세종 때 와서 승인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국하고 이제 4대 그 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됐는데, 근데 사실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소국시대니까 그런 감이 들어요. 사학자, 제가 사학자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지나가는 날 보면 그런 감이 드네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조금 요새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요. 박 대통령께서 유신을 하셨죠. 예, 유신을 좀 한번 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 원래 저는 그 유신이 72년도에 일어났죠. 예, 72년도에 일어나고 79년에 박정희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계속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신 시절을 우리가 뭘 했나 이제 그걸 보려고 한번 하는 건데, 예. 제가 그 사이버 대학을 다니면서 그 사회복지학을 이제 전공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복지사를 좀 이제 그 복지학을 보다 보니까 그 복지학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보았어요. 거기서 이제 원래 사회복지학은 처음에 그 자선사업으로 시작됐답니다. 예. 그게 이제 자선사업으로 시작됐는데 그게 현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복지사업이 복지국가론 내지는 복지정책론 바뀌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오늘날 국가는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정치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이죠. 예. 이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성서에 나오는 천국 같은 맛이 나는 그런 그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상사회죠. 이상사회. 또 이것을 얼마나 잘 실현해 주느냐 정치가가 여기에 따라서 표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이게 현재 정책 현실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그 국가 사회 정책은 이제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두 개로 나눠져서 진행되었는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후에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유교가 일어나고 또 월남전쟁 계속돼가지고 84년대 와가지고 그 냉전이 종식되면서 다 개방이 됐어요. 예. 그 이제 그 후로는 더 그 복지국가론으로 복지국가로 이제 세계가 운영이 되어가죠. 예. 어떻게 하면 이제 두 체제를 합치는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 체제의 장점만 따가지고 그게 복지국가죠.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중도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아주 그 세계가 좋아져 가고 있는데, 이제 복지국가로는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복지국가로는 되게 그 경제적 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 자유세계를 보면은 케인즈론 바탕으로 돼 있죠. 그 경제책이. 그래서 그 미국이 193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국가사회주의 해가지고 케인즈론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루즈벨트와 케인즈가 결합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자유세계를 그 부강하게 만든 정책이죠. 이것이 그 냉전도 종식을 일으켰고, 우리 사회가 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또 여기까지 역사를 보니까 이제 세계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 짓고요.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독일의 경우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예. 독일이 어떻게 변했나. 유럽은 이제 그 18세기, 독일이 유럽가니까 이제 유럽을 보면은, 유럽은 18세기 중부터 그 자본주의가 발달해, 이게 이제 산업혁명 덕분이죠. 예. 그 기계 발달을 해가지고 그 공장이 발달해서 사회주의 내지는 무정부주의 사상이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가 되니까 빈부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무정부주의가 많이 나오게 됐죠. 예. 그때 이제 이때 사회복지도 같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사선사업이 주로 발달했는데, 여기 이제 후에 그 뭡니까 이게 그 사회사상과 경제정책으로 이제 바뀌죠. 예. 그 이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럽은 이렇게 가는데, 독일을 보면 비스마르크가 출연해가지고 그 사회를 통합합니다. 그죠? 예. 그 비스마르크는 철령적으로 독일을 통일하는데, 이때 그 노조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비스마르크는 그 사회주의 탄압법이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사회주의 탄압법이라니까. 우리나라의 그 반공법 비슷하겠죠? 반법이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노사분계 해결하고 통일이 되니까 독일이 그 강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 부유해지고 강해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 1차 세계는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프게 됐어요. 독일은 강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강하게 추진시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 건국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제일 심하게 잘 해나갔죠. 유신들 중에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국가사회주의 개념으로, 예, 경제건설 밀어붙여 성공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시체로 나라를 일처리한, 원래 국가사회주의라는 게 전시체 2차 대戦거니까, 이제 싸우면서, 여기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도 싸우면서 그 사람 보람에서 뭐 예비군가의 내용이지만, 덕분에 열심히 이제 관세를 부과한 나라가 됐죠. 지금도 이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죠. 예. 근데 이 기조가 바뀌면은 맥이 풀리고 중심이 없어서 힘이 약해집니다. 예,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박대통령이 유신을 한 게, 우리가 유신 독자로 아주 비난을 심하게 하는데, 사실 유신 일당 독재인 건 맞죠. 맞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그때 그 유신 시대에 탄압안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없어요. 대학생들은 다 반대했고 아주 그 암흑기라고도 얘기하는. 사실 근데 냉정한 눈으로 볼 때 유신 시절에 사실 경제는 제일 잘 발달했어요. 예.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죠. 예. 그 뒤에 중동 특사 와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신을 잘 살펴보면 이제 그 유신이라는 게 지금 뭘 했나? 좌파를 탄압한 거죠. 예. 좌파에게는 기회를 다 뺐고 우파는 그냥 발전하게 해가지고 돈 버는 자에는 마음대로 주고 덕분에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좌파 분들이 막혔다 말이 맞고 서름도 많이 많았겠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냉전이 끊어 느끼는 건데 좌파 경제론이 사실 효과적이 못 되죠. 예, 못 됩니다. 효과적. 까먹을 있는 것도 까먹고 또 가난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망한 나라들이 이제 구소련, 예, 동구. 그래서 다시 요새 와서 정치 건설하다 보니까 또 반공, 멸공 이런 옛날 얘기가 또 나오죠. 예. 그래서 국방지광으로 버는 돈을 이제 까먹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절제하게 쓰다가 IMF하고 불황이 왔죠. 예. 그래서 요새 와서 다시 또 반공, 멸공이 똠니다. 그래서 이제 또 조이고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얘기죠. 예. 요새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들이 호황이죠. 예, 방산이 잘 됩니다. 이제 국산 무기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잘 팔리고 있는데 사실 국산 무기라는 게 미제 복제품이죠. 예. 미군 거다 갖다 우리가 갖다 복제해가지고 만들어 처음에는 제품이 나빠가지고 반도 못 따라가다가 요새는 이제 거의 따라가나 봐요. CWIS 같은 그 새로운 무기체계도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그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금속학이라든가 무슨 전기 이런 공학 분야니까요. 예,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렸을 땐 전기불도 없었죠. 저희는 그땐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집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전기불 켜고 사는 집이 많지 않았죠. 예. 그 전기불 집 이 정도 올라가면 국력이 말도 못하게 진정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자부심 가지고 예,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죠. 사회가 넘어가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또 구분합니다. 경제와 전쟁의 그 차이. 사실 경제와 전쟁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력이 경제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전쟁은 사실 길지 않아요. 수년 내지 수개월. 요새는 2달이면 끝나면 2달도 안 걸리죠. 예.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1년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는 인생이고 전쟁은 잠깐입니다. 예. 이게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다 이긴 게 아니에요. 월남을 한번 보세요. 월남전에서 그들은 무려 8, 9년을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년 지나고 나서 가난해져가지고 개방했죠. 그게 도이모이야, 도이모이. 예. 도이모이는 우리식 영집니다. 또 구소련도 옐친 대통령 얘기가 있죠. 사회주의 10년한 결과 제정 러시아 때보다도 더 가난해졌다. 그 사회적 모습 때문에 그렇죠. 중국도 모택동이가 무력하고 나서 퇴행해가지고 등저평이가 바꿨죠. 그거를 개혁 개방하고.
그 이제 구세론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는 늘 텔레비로 봤죠. 세계 돌아가는 거를. 예. 그래서 이제 구세론 옐친 고르바초프 시대 때 뭐 페레스트로이카라든가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또 여기 이제 시장경제 도입 샤탈린 고르바초프 시절에 샤탈린 박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 후로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우리는 또 북방교회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요새 그 자꾸 북한을 보고 하는데 도로 옛날로 가면 그 문제죠. 여기가 북한이 핵무장 자꾸 핵이오 보고 열지는 않고 그럼 도로 그 나빠지면은 냉전시로 갑니다. 그러면 또 전쟁 위협이 오죠. 뭐 어차피 전쟁은 났어요. 시작됐으니까.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